자, 이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인데요. 제가 2021년 10월 11일 날 이제 올렸던 건데, 프리캐드라고 하는 이제 3D 모델링을 하는 이렇게 캐드 프로그램이죠. 오픈소스 캐드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태극기 가운데 있는 이 태극 문양을 입체로 그리는 방법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프리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1.0이 됐어요. 그동안은 이제 0. 몇 그래서 1.0대가 아니었거든요. 요게 보면은 릴리스 노트에 보면은 2024년 이제 11월 18일 얼마 안 됐죠. 그때 요 1.0 버전이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같은 게 조금 더 바뀌었는데 뭐 많이 바뀐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는 요런 데 읽어보면 뭐 좋은 점들이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 3년 전에 그렸던 요 그림을 요 태극 문양을 새로운 버전으로 한번 그려보고, 여기 그때 얘기했던 이 동영상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거를 이제 파워포인트에 3D로 된 이 태극 문양을 집어넣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는 방법이나 이 절차는 예전하고 뭐 똑같습니다. 약간 메뉴 같은 게 좀 바뀌긴 했는데 뭐 크게 바뀐 건 아니니까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기존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empty 파일을 눌러서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창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파트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보통 스케치로 시작은 할 건데 이런 식으로들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파트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어차피 여기서 스케치를 눌러도 되니까 스케치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작업을 시작할 때 어떤 평면 위에서 작업을 그릴 건지 세 가지를 물어보죠. 입체니까 X, Y, Z축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X, Y 평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상 위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위에서 내려다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X, Z는 X축하고 Z축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앞에 있는 칠판이나 모니터를 쳐다보는, 그러니까 세워서 여기 이제 데스크탑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종이를 세워서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YG 플레인인 그 YG 평면인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옆면으로 이렇게 그 XG 평면을 90도 돌려놓은 것 같은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태극 문양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책상 위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 XY, 이 XY 플레인을 선택하고 이거를 더블 클릭하거나 OK를 누르면 이제 XY가 되고, 이거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선택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자, 우리가 그리는 태극 문양은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위에는 빨간색이고 아래는 파란색인데, 요게 지금 반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게 수평선이 아닙니다. 원래는 약간 사선으로 돼 있긴 한데요. 이게 뭐 입체니까 돌아가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냥 이제 수평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자, 바깥쪽에 큰 원이 있고 요 안에 작은 원 2개가 이렇게 있어요. 작은 원 2개가 있고 그 작은 원을 반으로 쪼개서 위로 솟아나오고 아래에서부터 솟아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원이 하나가 있고 작은 원이 2개가 요 안에 있고, 그거를 이제 반으로 쪼개서 좀 한쪽을 더 갖는 것이죠. 요런 게 일단 기본적인 태극 문양의 그 작도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감안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릴 거냐 그러면, 자, 이제 요쪽에다가 위에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 파란색 부분을 복사해서 연결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을 동그라미 그려서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반쪽 만들어서 그 반쪽을 2개로 복제한 다음에 결합하는 식으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시작을 할 건데, 그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원호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호를 클릭하고요. 이 중심점을 클릭한 다음에 적당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편의상 어떤 기준점을 잘 잡기 위해서 X축 어디엔가 가면 이렇게 딱 달라붙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원을 그려줍니다. 지금 반만 그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리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원홀을 그리는 형태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ESC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거를 선택 모드로 바꾸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는데 요 안에 동그라미를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그리기 위한 거니까 일단 여기 X축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 어느 순간에 파란색으로 변하는 순간에 클릭을 하고 이 적당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딱 맞는 순간이 있겠죠. 여기 파란 녹색 점이 있으면 그 근처에 가면 여기에 딱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클릭을 하고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예요. 쭉 그리면 당연히 안 맞겠죠. 원래 딱 맞게 그린 건 아니니까. 이 중심점을 내가 임의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딱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요 순간에 요 크게 그린 원이 시작되는 요 점이 녹색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 그 녹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거기로 자동적으로 지들이 위치를 잡아서 맞춰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도 그릴 거잖아요. 지금도 이제 원홀을 그리는 기능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X축을 선택을 하고 쭉 나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일단 선택을 해주고 시작되는 점을 일치시키는 게 좋겠죠. 녹색이 된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쭉 그려줍니다. 반대로 그려야죠. 이렇게 그려서 딱 안 맞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파란 점, 녹색 점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ESC를 눌러서 선택을 하면 윗부분이 이제 다 그려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원을 적당히 그리다 보니까 이게 딱 규격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점 클릭하고 이쪽에 있는 점을 클릭해서 이 점의 크기를 맞춰줘요. 여기 인터페이스 좀 바뀌었는데 이쪽에 자 모양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 수평선의 길이를 정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가 지금 38.34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숫자로 맞추는 거예요. 뭐 2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20으로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맞추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따라와서 맞춰지는 거죠. 이런 게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제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따로 움직이고 이쪽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이 움직이게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하고 이 점을 클릭해서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 길이를 확인해 보면 여기 20이라고 되어 있죠. 자동으로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클로즈를 누르고 그럼 이게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그러면 입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좀 두껍게. 그럼 두껍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패드라는 걸 클릭합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기본 값으로 10mm만큼 두꺼워집니다. 그럼 요거는 내가 여기서 뭐 50 그러면 이제 50만큼 두꺼워지는 거고 그 입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0 하면 아까처럼 10이라고 맞춰지는 거죠. 그럼 다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된 거고 그거의 이름은 바디라고 된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름을 뭐 윗부분이다 아랫부분이다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할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를 합니다. 그러면 뭘 카피할 거냐를 선택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통으로 복사해서 뒤집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모든 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나씩 켜고 끄면서 요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텐데 일단 이거는 어떤 특정한 속성이나 부분만 복사할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복사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OK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컨트롤 V 키를 누르면 이 바디 001이라고 해서 새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랑 똑같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겹쳐져 있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똑같은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두 개가 있는 거고 여기 바디가 아니고 바디 001 요거를 잡아서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요 튀어나온 부분이 또 이렇게 겹쳐질 거고 들어가 버린 부분은 다시 들어가게 돼서 여기가 비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시켜도
아랫부분은 채워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Z축을 중심으로 해서 180도 쭉 위아래로 돌려야, 그러니까 이거를 잡고 우리 다이얼 돌리듯이 돌려야 이 반대쪽으로 위치가 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 Z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반 바퀴 도는 거니까 180도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컴퓨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바디 001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위치, 플레이스먼트를, 자, 축을 X, Y, G가 있으면 여기 Z축이 1이라는 거는 Z축이 선택이 됐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위아래로 선택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하면 X축이고, 이렇게 하면 Y축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Z축이니까 요거를 앵글을 180도로 하겠다. 180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입체가 된 거죠.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색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윗부분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에 어피어런스, 외형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면 요것도 인터페이스 좀 바뀌었는데요. 렌더 눌러서 이런 것들 색깔도 뭐 다 조정하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 예전에는 여기가 쉐이프 하나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기 다양하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색깔을 바꿀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뀐 거고, 그 다음에 클로즈하고 이제 아랫부분 요 바디 001 아랫부분은 또 다시 어피어런스를 선택해서 요거는 파란색이겠죠. 지금 라인을 바꿨네. 뭐 라인을 해도 되고, 나중에 라인이 파란색이면 이 경계선도 파란색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위아래가 구분이 되지 않아서 좀 보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뭐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아무튼 내가 이제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해서 다 바꿔줍니다. 부분 저는 편의상 막 하고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색깔이 좀 선명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100%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클로즈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와보면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경계선이 보이지만 여기 경계선이 보이지 않죠. 선들을 아까 파란색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럼 이것도 선을 다른 색깔로 좀 해볼게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이 좀 보이게. 이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입체가 완성이 된 거죠.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추가로 요거를 파워포인트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선택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엑스포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윗부분, 아랫부분은 모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 윗부분, 아랫부분을 다 선택한 상태에서 파일에서 엑스포트를 합니다. 내보내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다 할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 포맷을 많이 쓰니까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선택을 해보면 파일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다 CAD나 3D에서 사용하는 포맷들인데 보통 3D 프린터 같은 걸 할 거다. 뭐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STL, 스틸 이런 거를 쓰면은 좋아요. 이런 거는 3D 프린터용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거고, 파워포인트 할 때는요. 파워포인트에서도 여러 가지 3D 포맷을 지원은 하지만 요 오브젝트를 쓰세요. 근데 오브젝트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오브젝트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웨이브 프론트 오브젝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선택하고 요거에 이름을 줘요. 뭐 이름을 적당히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엑스포트가 돼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파일이 원래 2개가 나오는데 여기 오브젝트 파일만 쓰면 됩니다. 그거를 파워포인트에 가서, 파워포인트 빈 슬라이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오브젝트 파일을 이쪽으로 당겨다 놓으면은 이렇게 삽입하는 중이라고 나오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그림이 좀 복잡하거나 포맷이 잘못되면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삽입이 된 거예요. 여기 누르면 자, 입체로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런 것들도 나중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거 주면 재밌죠. 이건 3차원용 애니메이션이죠.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하고.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주기 나름이니까
나중에 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재밌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효과 옵션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프리캐드로 이런 입체 도형을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고, 요거 관련된 것들은 제가 몇 가지 그리는 방법 설명해 놨는데 그 예전 버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도 되고, 그럼 요거를 파워포인트에 갖다가 진짜 3차원으로 움직이게끔 내가 이제 쓴다는 거, 이런 것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죠. 여기 적당하게 크기 같은 거 다 원위치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재밌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데, 웨이브 프론트에 오브젝트 파일 그런 형태로 갖다가 쓰면은 파워포인트에서도 이 시각화 작업을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